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년 넘게 농업 컨설턴트로 일해온 마이클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다. 한국의 한 식품 기업이 사우디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건설하고 있다는 뉴스였다. 마이클은 사우디 전역의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 지역의 기후 조건이 얼마나 혹독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그리고 극도로 낮은 습도까지. 이런 환경에서는 그 어떤 작물도 제대로 자라기 어려웠다. 실제로 사우디는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정부 역시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여전히 성공적인 자국 내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식품 기업이 사우디 한복판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신선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마이클은 그동안 여러 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이 사우디에 도입되었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첨단 장비를 설치하고도 극한의 환경에서 유지 보수가 어렵거나 운영비가 과도하게 들어 결국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처럼 광활한 사막 환경이 아니라 온대 기후에서 농업이 발달한 나라였다. 이런 한국이 과연 사우디에서 성공적인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을까? 마이클은 의문을 품은 채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와 함께 스마트팜이 건설되고 있는 리야드 외곽 지역을 방문했다. 도착한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마이클은 놀랐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온실이 세워져 있었고 내부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자동화된 관계 시스템이 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정확하게 공급하고 있었으며 온도와 습도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감탄스러웠던 것은 그곳에서 실제로 신선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마이클은 눈을 의심하며 온실 안으로 들어갔다. 한국의 연구진이 그를 맞이하며 설명을 시작했다. 한국형 스마트팜은 단순히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혹독한 기후에 맞게 특수 설계된 시스템이었다. 외부의 뜨거운 공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 극소량의 물로도 작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한정밀한 급수 시스템, 그리고 AI를 활용한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마이클은 스마트팜 내부를 돌아보며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물 사용량을 혁신적으로 줄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우디에서는 물이 곧 돈이었고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엄청난 양의 물이 낭비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팜은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면서도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연구진에게 이 기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물었다. 연구진은 한국에서 개발된 특수한 수경 재배 기술과 폐쇄형 순환 시스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사용한 물을 다시 정화해 재사용함으로써 사막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마이클은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유지 보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었다. 사우디에는 스마트팜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부족했고 외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었다. 마이클은 연구진에게 이런 우려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에 한국 측 연구진은 스마트팜 운영을 단순 자동화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우디 농업인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현지인 수십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팜 관리 기술을 익히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우디 자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이클은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다.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었다. 그는 며칠간 스마트팜에서 연구진과 함께 머물면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스마트팜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후 마이클은 다시 리야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봐왔던 실패한 스마트팜 프로젝트들과 한국의 스마트팜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철저한 현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는 앞으로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었다. 마이클은 곧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사우디 정부의 한국 스마트팜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국 연구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중동 지역에 최적화된 스마트팜 기술을 더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사우디의 농업을 변화시키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마이클은 이제 확신했다. 미래의 농업 혁신은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마이클은 한국의 스마트팜 연구진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우디에서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첫 번째는 기후 적응형 기술이었다. 스마트팜이 단순히 첨단 장비를 갖춘 온실이 아니라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했다. 연구진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마이클은 실제 온실 내부에서 변화하는 기온과 습도를 모니터링하며 이 기술이 실용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이었다. 사우디에서는 과거에도 다양한 첨단 농업 기술을 도입한 적이 있었지만, 문제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거나 유지 보수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한국 스마트팜의 시스템은 기존보다 70% 이상 물 사용을 절감하고 에너지도 태양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용 효율성이 뛰어났다. 마이클은 연구진과 함께 실제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사우디 내 다른 농업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세 번째는 현지 인력 양성이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다. 마이클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도 이 점이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현지에서 사우디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들이 직접 스마트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스마트팜 내 교육장에서 젊은 사우디인들이 스마트팜 운영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교육을 받고 있던 사우디 청년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청년은 리야드 출신의 압둘라였고, 원래 농업과는 거리가 먼 공학 전공자였다. 하지만 스마트팜 기술이 사우디에서 미래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감히 진로를 변경했다고 했다. 압둘라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스마트팜을 운영할 날을 꿈꾸고 있었다. 마이클은 압둘라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을 깨달았다. 기술뿐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었다. 그는 점점 한국 스마트팜이 사우디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며칠 뒤 마이클은 다시 스마트팜을 방문했을 때 연구진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우디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스마트팜을 결합하는 실험이었다. 즉, 기존의 야외 농장과 스마트팜을 병행 운영하면서 일부 작물은 스마트팜에서 키우고 일부는 야외에서 키운 후 스마트팜의 정밀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품질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이는 전통 농업에 익숙한 사우디 농부들에게도 스마트팜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마이클은 이 실험을 보며 마지막 남아있던 의구심마저 사라졌다. 한국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상황과 문화에 맞춰 시스템을 조정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스마트팜이 단순한 시험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우디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진짜 해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며칠 후 마이클은 자신이 속한 컨설팅 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사우디 농업의 미래, 한국 스마트팜이 답이다였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 스마트팜이 사우디 농업에 가져올 변화와 기대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며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이클은 사우디 정부와 함께 한국 스마트팜의 확장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스마트팜이 사우디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던 그가 이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이미 그걸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우디는 미래의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마이클의 보고서와 발표를 듣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결국 사우디는 한국과 협력해 스마트팜을 대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마이클은 리야드의 호텔 창가에서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그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사우디에서 스마트팜이 더욱 확장될 것이고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우디 농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가 처음 한국 스마트팜에 대해 들었을 때 가졌던 의심은 이제 완벽한 신뢰로 바뀌었다. 사막에서도 농업은 가능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 협력하여 스마트팜을 대규모로 확장하기로 결정한 후 마이클은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우디 전통 농업인들의 반발이었다. 사우디는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방식으로 농업을 해왔고 많은 농부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너무 급진적인 변화로 받아들였다. 이런 첨단 장비를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요? 마이클은 농부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한국 연구진도 이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농업과 스마트팜을 조화롭게 접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마이클과 협력해 전통 농업 방식을 스마트팜과 연결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사우디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추야자, 토마토, 오이 등의 작물을 스마트팜 환경에서도 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정했다. 또한 농부들이 직접 스마트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규모 테스트팜을 운영하며 스마트팜이 단순히 기계를 이용한 농업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작물을 키우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이클은 이 과정에서 한국 연구진이 기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하는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단순히 이 기술이 좋으니 사용하라가 아니라 이 기술이 여러분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을 택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스마트팜의 유지 보수와 관리 인력 부족이었다. 스마트팜은 자동화된 시스템이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유지 보수 기술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이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스마트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연구진은 사우디 내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설립했고 마이클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다. 그는 처음에는 교육을 받는 현지인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젊은이들이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학생이 바로 마이클이 처음 만났던 압둘라였다. 압둘라는 교육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어느새 연구진들과 함께 직접 스마트팜을 운영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그는 사우디 전통 농업을 하던 가족들에게도 스마트팜을 소개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의 아버지도 결국 스마트팜 운영을 지지하게 되었다. 아들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걸 보니 이게 진짜 미래인 것 같다. 마이클은 압둘라를 보며 확신했다. 이제 사우디에서 스마트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 사막 기후의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것이었다. 어느 날 강력한 모래 폭풍이 사우디 전역을 덮쳤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사막 폭풍으로 일부 스마트팜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온실 구조물 일부가 손상되었다. 마이클과 연구진은 긴급 점검을 진행하며 심각한 상황을 인식했다.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스마트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만약 스마트팜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연구진은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했다. 기존 온실 구조보다 더 견고한 스마트팜 설계를 적용, 모래폭풍 감지 센서를 추가해 사전 대응 시스템 구축, 사우디 기후에 최적화된 완전 밀폐형 컨테이너 스마트팜 개발. 마이클은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시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스템이었다. 위기가 닥치면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분석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한국 기술의 강점이었다. 며칠 후 모래폭풍이 지나가고 복구 작업이 끝났을 때 마이클은 스마트팜 내부를 다시 둘러보았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작물들은 정상적으로 생육 중이었다. 압둘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막에서도 농사는 가능합니다. 마이클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한국 스마트팜이 그걸 증명했어. 마이클은
스마트팜 내부의 작물들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스마트팜 기술이 모래폭풍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되었지만 앞으로 더 강력한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도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남아 있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스마트팜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 여부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우디 기후에 맞게 최적화된 운영 방식을 찾는 데 달려 있었다. 한국 연구진은 즉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연구진은 사우디의 건축 전문가들과 협력해 온실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설계하고 스마트팜 외벽에 특수 방진 코팅을 추가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모래폭풍이 예고될 경우 자동으로 온실 외벽을 보호하는 방풍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클은 또 한 번 한국 스마트팜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연구진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분석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스마트팜 복구 작업이 완료되자 사우디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중간 평가를 진행했다. 여러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실제로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자리였다. 마이클은 긴장된 마음으로 평가단을 맞이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 수출이 아니라 사우디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평가단이 스마트팜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연구진들은 이번 모래폭풍 이후에도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자동화된 급수 시스템이 어떻게 최소한의 물로도 충분한 수확량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AI 기반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무엇보다 스마트팜이 실제 자연재해를 겪고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마이클이 가장 놀란 순간이 찾아왔다. 사우디 정부가 추가적인 스마트팜 확장 계획을 승인한 것이었다. 기존의 시범 농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사우디 전역에 걸쳐 스마트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국 연구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해냈군요. 사우디 정부가 이렇게 빠르게 추가 도입을 결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연구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하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마이클은 감탄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을 때만 해도 그는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심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직접 두 눈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사우디에서 농업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한국의 스마트팜이 사우디의 농업 환경을 바꾸고 있었고, 이제 사막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제 사우디 농업의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있었다. 마이클은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확장된다는 소식을 듣고도 쉽게 흥분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사우디에서 10년 넘게 농업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이유로 실패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한국 스마트팜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단순히 좋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기후와 문화에 맞춰 기술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유연성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짓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이클은 다시 스마트팜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날이었다. 사우디 전역에서 모인 농업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직접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그는 한국 연구진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마지막까지 준비를 철저히 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관계자들은 스마트팜 내부로 들어가 직접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 최적의 양분을 공급하는 정밀 급수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 관계자가 질문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도 유지 보수가 어렵다면 결국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마이클이 처음 가졌던 의문과 같았다. 그러나 한국 연구진은 이미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다. 우리는 스마트팜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실제로 교육받은 사우디 현지인들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모습을 시연하며 설명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이클이 가장 기대했던 사람이 무대에 올랐다. 바로 압둘라였다. 압둘라는 마이클이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스마트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공학 전공의 청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스마트팜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있었다. 저는 원래 전통적인 농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면서 사우디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업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둘라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클은 그 순간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사우디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물론 사우디와 한국이 공동으로 스마트팜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연구센터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기후에 최적화된 스마트팜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이클은 한국 연구진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연구진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었다. 마이클 씨는 처음엔 이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이었죠? 마이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농업을 한다는 게 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날 밤 마이클은 리야드의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처음 한국 스마트팜에 대해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다. 사막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제 사우디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미국에서 농업 컨설팅을 하며 많은 혁신 기술을 봐왔지만 한국의 스마트팜처럼 현지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이클은 한국 연구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사우디에서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압둘라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사우디에서도 우리가 직접 농업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어. 압둘라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그리고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은 확신했다. 미래의 농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에 맞춰 진화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그것을 증명했고 이제 사우디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사막에서도 농업은 가능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한국이었다. 이렇게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사막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세계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끊임없는 연구, 도전,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농업 혁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이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첨단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농업 솔루션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 나라의 환경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맞게 기술을 최적화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도 스마트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막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스마트팜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필수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사막에서도 농업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의 기술력이 앞으로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지는 않나요? 이제 한국의 스마트팜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혁신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한국의 놀라운 혁신 스토리를 함께해 주세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